지금 화면에 네 문단 다 안 보이나? 두 문단만 보이고 있어서 거기까지만 했다는 얘기 같은데. 미안해. 자, 전부 다 마이크 푸시고요. 답변. 자, 역사를 왜 배워야 할까? 이 질문 할 건데요. 질문 들어가기 전에 역사는 도대체 왜 배워야 한다?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친구. 역사는 왜 도대체 배워야 될까? 역사 왜 굳이 배워야 될까? 이야기를 해볼 친구. 현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그렇게 고급스럽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네, 역사책에 있는 거 읽었어요. 채원이는? 네, 채원아, 네. 뭐 정답 있는 건 아니야. 역사 너 왜 도대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해? 주원이는? 주원아, 네. 주원이는 역사 도대체 왜 배워야 되는 것 같아? 역사를 알면 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들었어요.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들었대. 멋지다. 하영이는? 하영아, 역사 왜 배워야 네, 되냐? 교훈을 얻는데요. 교훈을 얻는데요? 왜 내가 자기에게 뭐라고 했더니 어디서인가 들은 얘기하고 있고 막 그러네. 역사를 개인적으로는 선생님 생각은 역사는 왜 배워야 되냐 그랬더니 막 무지하게 어렵게 얘기를 해봤는데 그냥 선생님이 좀 쉽게 얘기를 해볼게. 결국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살았는지 뭐 때문에 힘들어 했는지 혹은 뭐 때문에 부를 축적할 수 있었는지 성공을 할 수 있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 역사를 보면. 그치?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뭐 때문에 실패를 했대. 그러면 나는 그거 똑같이 안 하면 되잖아.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혹은 우리 할아버지가 뭐 때문에 되게 막 높은 벼슬도 올라가고 성공을 거뒀대. 저 할아버지처럼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게 역사죠.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그쵸?
근데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조선 왕족 실록 같은 거는 진짜 있는 그대로의 기록이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읽을 때 그랬나 보다. 별로 관련성이 없더라는 거지. 그쵸? 근데 그 실록 말고 어떤 사람이 쓴 조선 왕조에 관해서 혹은 어떤 사람이 쓴 조선시대의 문화에 관해서 관습에 관해서 이런 책들이 있어요. 역사책들이. 그거는 그 작가가 역사가가 생각하는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인 거지. 그치? 네. 그 사람의 생각이니까 그게 맞는 얘기도 아닌 것 같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죠. 내가 못했던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글하고 말로 배우는 것보다 제일 좋은 지식은 경험 지식이거든. 그렇지 않아? 이탈리아에 난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 근데 어떤 사람이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박 그거에서 V자를 하면서 쫙 사진을 찍었단 말이지. 그 사람은 나보다 이탈리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겠네. 그죠? 네. 뭐 로마박 교황청에 가봤대. 우와, 나 한 번도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 사람이 거기 갔다 와가지고 거기에 적혀 있는 로마 교황청의 기원이랄지 역사, 뭐 기원, 뭐 거기에 나온 교황들 얘기들 이런 것들을 서술로 해준단 말이야. 그걸 우리는 이제 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주관이 섞인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그게 간접적 지식이 될 수 있죠.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역사는 왜 배워야 되냐 딴 거 없고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나라를 뺏겼었대. 야, 그러면 나라 다시 뺏기면 안 되잖아. 그거 배우려고 역사 배우는 거고. 혹은 나라를 뺏기고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고 불행한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역사란 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역사 배워야 되는 것 같아. 특히나 이제 아까 전 수업에서 좀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는데 역사는 왜 배워야 되지? 똑같이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수능 봐야 되니까요. 얘기를 하더라고. 서글프다. 수능 때문에 배워야 되는구나. 그랬는데 수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간접적 경험 지식이 될 거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역사는 배워야 합니다. 지문 분석을 해봅시다. 역사 사진적 의미가 인류 사회 발전과 관련된 의미 있는 과거 사실에 대한 역사가의 인식이나 기록이다라고 돼 있어요. 보통 일련의 설명문들은 특히나 인문, 사회, 경제 이쪽 지문들은 중심 문장이 어디 있냐면 맨 앞에 아니면 맨 끝에 있는 경우가 많아. 양괄식이라 그러지. 보통의 설명문들은 특히나 맨 앞에 설명의 대상을 설명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문장이겠죠. 자, 따라서 예린아, 네. 따라서는 어떨 때 쓰는 접속어냐? 이게 앞 내용이 원인과 결과로 해서 인과관계를 할 때요. 예린이한테는 물어보지 말아야겠다. 정답만 나온다. 인과의 관계죠. 인과의 원인 결과. 그 앞에 게 원인, 뒤에 게 결과의 관계일 때 인과의 접속어가 따라서죠.
역사는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모든 사실 중에서 역사가가 선택하고 기록한 거, 역사가의 관점이 반영된 주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이 문장은 중심 문장은 아니지만 역사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역사라는 거의 특징이야, 특징. 단순히 있는 그대로의 기록이 아니라 많은 사실 중에서 역사가 한 사람이 뭐 한 거? 선택한 거.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자기만의 생각으로 쓴 거. 그게 역사라는 거죠. 그러므로 마찬가지 인과의 접속어죠. 역사가는 과거의 사실들 중에서 우리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친 중요한 사건들을 찾아서 이를 새롭게 해석해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 얘 또 중요한 문장이네. 그래서 역사의 의미 그리고 역사가에 대한 정의 이루고 하면 중심 문장이 완성될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문장을 봅시다. 프랑스 역사가 마르크 블로크라는 사람이 역사를 위한 변명이란 책에서 신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이나 사물 및 사건을 관찰하는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자는 역사가라는 이름을 포기하는 편이 나을 거다. 그러니까 말 고급스럽게 써놓긴 했는데 결국에 이 사람 말은 인간이나 사물 사건 관찰하는데 재미가 없어. 나는 오로지 나르시즘적으로 나한테만 관심이 있어. 이런 사람은 역사가 하면 안 돼. 과거를 이해하는 데는 현재에 관한 지식이 더욱 직접적으로 중요한 게 많다. 현재에 관해 이해가 부족하면 필연적으로 반드시 과거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자, 질문 들어가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사용된 설명 방법은 뭐냐? 동아야, 남이 한 말 빌려온 거잖아, 저거. 뭐라고 하지? 인? 인, 인용. 그렇지요. 인용이죠, 인용. 자, 인용을 하게 되면 효과가 있어. 남이 한 말을 빌려다가 내 글이나 내 말에서 써먹어. 어떤 효과가 생길까? 인용의 효과. 약간 전문가 같은 사람들 것 같다 인용하면은 어. 훨씬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요? 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대. 믿을만하다 이거지. 신뢰성 확보가 돼.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인용의 예시를 효과. 들어주는 거니까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질 거예요. 이해도 쉽대. 오, 이해도 쉽다. 또? 인용하면 내가 뭐라고 말하잖아. 주장하잖아. 네. 주장에 대해서 이게 근거가 되잖아. 그래서 내 네. 편 들어주는 거잖아. 그래서 네. 주장의 강화가 되겠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더 강화시키는 게 되는 거죠. 같은 말 비슷하게 해주면 내 편 들어주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럴만해 하면서 객관성이 확보가 되고. 자, 이 말에 역사가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오늘날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중심 문장은 어디냐? 여기다. 그지? 이런 거 중심 문장 잡기 굉장히 쉬워요. 왜?
이건 남이 특히나 뒤에 위치해 아니잖아. 있으니까. 그죠? 아니 밑에 네. 있는 것도 밑에 있는 건데 내가 글을 써. 근데 남의 네. 말을 빌려왔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남이 말이 아니라 내 말이잖아. 이 사람 네. 말을 확보해서 여기다 쓴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되겠네. 그러면 역사가란 거 도대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역사가는 과거 있었던 일, 오늘날 관점, 오늘날 시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역사가야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 맨 마지막 문장이 중심 문장이거든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문장 보니까 그런데 하고 나와. 네. 그런데는 어떨 때 쓰는 접속어야? 전환의 접속어. 전환의 접속어죠. 전환의 접속어. 이 앞에 했던 얘기 잠시 미뤄두고 다른 얘기 좀 해보자 할 때 쓰는 게 그런데라는 전환의 접속어죠. 사건을 싹 바꿔보는 거야. 역사적 사건들을 현재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서 묻고 있어. 누가? 이 글 쓴 사람이. 야, 역사적 사건 현재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게 왜 중요하지? 하고 질문을 한단 말이야. 1997년에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서 국가부도 위기에 처하게 된대. 이 사건을 IMF 사태라고 하고, 자,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도 잃었지, 경제적 빈곤을 어려움 겪었고,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했대.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 IMF 사태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가 일어난 이유를 찾고 스스로를 반성한대. 자, 여기까지. 얘는 지금 진짜 제일 쉬운 방법이지. 글 이해할 때 구체적인 예를 들어버리는 거지. 그죠? 네. 그래서 예시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잠깐 딴소리로 넘어가야겠는데, IMF 때 선생님은 뭐라고 있었을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군대. 저 신정아 약간 스토커 기질이 보여. 군대에 있었죠. 선생님 나이는 39밖에 안 먹었고, 그래서 IMF 잘 몰라. 근데 IMF를 겪었던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이때 막 명예퇴직이라고 해서 잘 다니던 직장에서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직장을 잃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할 돈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고, 또 하나는 IMF 때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죠. 국가가, 아니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파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라가 부도가 나서 파산을 해. 그리고 은행이나 기업에서 어떤 힘도 못 쓰고 픽픽픽픽 쓰러져 나가는데 우리 이거 어떻게 극복했지? 근무후기 운동. 근무후기 운동. 정말 대단한 민족이지 않냐? 나라가 망한다니까. 세상에 일제강점기 때는 국채보상 운동을 하질 않나. 시기가 지나가지고 97년에는 세상에 할머니들이 자기 저 지갑에서 장롱에서 꺼내갖고 세상에 금반지, 애기 돌반지 갖고 갖고 내가지고 그러고 막았대. 대단해요. 그지?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괜찮은 나라에서 사는 것 같아 우리.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고 미래 살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맨 처음에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네. 답변이네, 답변. 이런 거 보고 뭐라고 하냐. 지가 묻고 지가 답하는 거. 자문자답. 자문자답하고 있는 거죠. 역사적 사건 관점에서 재해석은 왜 중요하냐? 아니 현재적 관점에서 재해석은 뭐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미래 살 때
이런 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현재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역사적 사건들을 현재적 관점에서 재해석해야 하는 이유이자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다. 맨 마지막 문장 가봅시다. 역사가 단순한 과거 기록이 아니다. 역사는 현재 시각에서 의미 있는 과거 사실들에 대한 인식이다. 따라서 역사 배우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판단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다. 자, 여기 역사 배워야 되는 이유 첫 번째가 되겠네. 뭐가 올바른지 판단할 수 있는 안목 기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 한다. 1번. 자, IMF 사태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 IMF 사태는 역사적 사건과 그 의미를 배운다면 두 번째 이유가 나와 있네. 현재 겪고 있는 문제 해결할 실마리도 찾고 미래 삶에 대한 지침, 이정표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 한다. 2번. 자, 여기 뭐 당연히 첫 번째는 역사겠죠. 역사. 네. 역사의 의미. 두 번째는 과거의 일, 현재 시각으로 하는 거 역사가다. 역사적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현대적 관점에서, 그죠? 현대적 관점에서 해석해야겠다. 맨 마지막 역사 배워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자, 넘기셔서 오늘은 문제를 같이 풉시다. 이 글에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봐라 이랬네. 여기서 안 나온 거 찾기래. 몇 번일까? 1번이요. 1번. 대상을 다양한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되려면 역사는 사과다, 역사는 밤이다, 역사는 하늘이다 막 이러고 나올 거 아니야? 전혀 그런 표현 방법 없었죠. 그래서 1번이 되겠고, 구체적 사례 제시해서 독자 이해 돕고 있다. 구체적 사례 뭐 있었지? 그 프랑스 역사학자고 IMF. IMF 사태. 대상의 사전적 의미는 맨 첫 번째 문단에 있었죠. 역사의 사전적 의미. 역사는 뭐냐, 역사가는 뭐냐 이러고 있었죠. 자문자답하는 거는 세 번째 문단에 있었죠. 그죠? 역사적 사건을 현재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게 왜 중요하냐? 맨 밑에 잘못 범하지 않는 교훈도 얻고 미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얻을 수 있으니까 요거 나와 있는 거고. 전문가 견해가 아까 그 프랑스 역사학자죠. 마르크 블로크라는 사람 그 견해 인용해서 마르크 블록. 마르크 블로크라는 사람. 자, 이 글의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 결국에 하고 싶은 말 뭘까? 몇 번이 될까? 얘들아. 4번이요. 옳지. 역사 왜 배우냐?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삶의 이정표, 지침서 마련하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 맨 처음만 얘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 그렇지 않냐? 우리 할아버지 네. 할머니가 왜 그랬지? 뭐 때문에 힘들었지? 우리 할머니 힘들었으니까 나는 힘들지 말아야지. 끊임없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옛날 그대로 사실을 받아들일 게 아니라 재해석을 해야지. 재해석을 오늘날 기준에 맞게끔 재해석을 하고 이게 어떤 의미구나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나는 옛날 할머니보다 더 잘 살아야지, 더 행복해져야지.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거야. 자, 3번입니다. 기억의 관점 드러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라 그랬는데, 역사는 단순한 과거 기록 아니다. 역사는 현재 시각에서 의미 있는 과거 사실들에 대한 인식이다 라고 말한 사람 찾기다. 몇 번일까요? 5번. 땡.
4번? 4번. 역사란 거 부단한 상호작용, 서로 주고받는 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스티브 카란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예요. 역사가의 주임무는 당시의 행위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생각하고 그 행위자의 사상을 알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그 당시 말 그대로 역사가가 그 실존했던 시대로 들어가. 1430년이야. 1430년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 그 당시 과거의 기록만 서술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글에서하고는 현재 재해석해라 하니까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네. 그죠?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